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익명의 힘을 빌어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제가 1살 연상이고요. 저는 현재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모아놓은 돈은 1억 정도입니다. 남친은 일반 소기업 회사원이며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고요. 아무래도 둘 다 30대다 보니 곧 있으면 만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생전 안 그러던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일이 있다며 저와의 만남을 피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둘 다 직장인이기에 그동안 주말 데이트를 해왔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만남을 자꾸만 남친이 피하니 지난 한 달간 만난 적이 몇 번 안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초반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하기에 알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 주엔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나하고 데이트하는 게 귀찮아진 건가? 하고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일주일 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남친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니 상담사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의아하긴 했었지만 제 전화가 아니니 당연히 받지 않았고 대신 남자친구가 돌아왔을 때 부재중 전화가 왔었다고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상하리 마치 당황하면서 왜 마음대로 보냐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황당해서 지금 네가 더 이상해. 내가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 테이블 위에 떡 하니 놓고 가서 전화가 오길래 본 것뿐인데 왜 그래? 네 행동이 더 수상해. 상담사라고 저장된 그 사람 누구야? 하고 다다다 쏘아붙이며 전화해온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한참을 뜸들이다 제가 계속 재촉하며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결정사에 가입하게 해서 계속 맞선이 잡혀 있었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도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며 결정사에서 주선해주는 여자들도 만나보라고 강요하신다네요. 그러면서 여태껏 들어간 돈도 수백만 원이고 지금까지 나간 자리만 10번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진심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잠시 남자친구의 말을 멍하니 듣고 있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 명의로 가입했다는 건 너도 가입할 의지가 있어서 한 거 아니야? 하고 따져 물었더니 엄마가 강요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해대더라고요. 이후 남자친구와 대판 싸우게 되었고 며칠간 고민하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 편인데 안 받으니 두어 번 더 해오기에 뭔가 싶어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온 사람이 남자친구 엄마라네요.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일단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전화하신 이유가 뭐냐 여쭤봤습니다. 나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 너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나서서 결정사에 가입하라고 시켰어. 딱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간 많은 남자를 만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무튼 당황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사과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설사 어머님이 강요를 하셨다 하더라도 10번도 넘게 선자리에 나간 아드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둘 다 성인인데 현명하게 대화로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바로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 본인 아들이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래요. 아니, 결혼 따로 연애 따로라는 말에 혹해서 맞선 보러 나갔다는 말은 어차피 저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나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힘들어 한다는 건지. 아무튼 남친 어머니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 어머님 따님이 믿고 만나온 남자친구가 속이고 몰래 결정사에 가해까지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온 사실을 아셔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아들 여자친구라 좋게 생각해왔는데 실망이라네요. 이건 또 뭔 소리인지. 이쯤 되니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져서 더는 할 말 없다 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결정사에 가입을 했던 거랍니다. 근데 막상 돈을 써가며 해보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나가본 거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상황도 못 되고 모은 돈도 별로 없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나와서 흔들렸다고. 그러면서 제가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말하며 죽을 죄를 지었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래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너도 너네 어머님도 믿었는데 이런 일을 벌릴 줄은 몰랐다. 배신감에 치가 떨릴 정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연락하지 마라. 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방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부모님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화를 내며 눈물도 아깝다고 오늘부로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모은 돈도 2배 가까이 되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선자리에 나가는 놈이나 그 어미나 똑같다고 어차피 가난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하시네요. 차라리 이제라도 헤어져서 다행이랍니다.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헤어진 것도 힘든데 남친 어머님께 버릇없이 쏘아붙인 것 같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고요. 저도 화가 나서 할 말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엄마 뻘 되는 분에게 바락바락 대든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좀 순화해서 그렇지 마지막에는 거의 악쓰듯 말했거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정말 믿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라는 생각에 많이 힘드네요.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극복할 수 있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마마보이인가 봐요. 대충 봐도 모든 걸 지엄마가 다 결정하는 것 같네요. 결정사도 엄마가 시켜서 하고 헤어졌다 하니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준다 했나 보죠. 아니 저런 모질이가 뭐가 좋다고 힘들어하세요.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겠구만. 가난한 집 아들의 월급도 모은 돈도 별로 없는 집을 어느 미친 여자가 결정사에서 선택할까요? 주제를 알아야지. 저 집은 엄마 말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심 잘 헤어졌어요. 심한 말한 거 없으니 죄송할 필요도 없고요. 더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랄게요. 두 번째, 결정사에서 매칭해준 여자들이 쓰니보다 조건이 안 좋았나 보네요. 쓰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손보기 전에 들었어야죠. 볼 거 다 보고 이제야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말이야 방귀야. 그것도 모자라서 마마보이라니.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잘된 일인데 뭐하러 마음 아파해요.
그딴 놈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저 남자 엄마가 님 전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정사 가입하란다고 가입해서 선보고 그걸로 싸웠다고 엄마한테 가서 일렀겠죠. 그거 듣고 엄마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 번호를 달라고 한 거고요. 그런 남자 때문에 울 필요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에너지와 시간이 아까운 놈이에요. 네 번째, 10번씩이나 선을 보고 흔들렸다고까지 한 주제에 왜 매달리고 그랬게요. 매칭은 어찌저찌 됐겠지만 애프터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여자들이 그런 허접한 남자 만나려고 결정사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10번을 만나보니 알았겠죠. 지 주제를. 엄마가 우겨서 가입한 것도 돈 아까워 나간 것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지만 다 큰 어른이 헤어졌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실망이네 뭐네 하면서 전화를 해요. 그런 집이랑 엮여 결혼한들 뭐 좋은 꼴 보겠나요. 죄책감 같은 거 가질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잘 헤어졌어요. 다섯 번째, 쓰니 혹시 정신병인가요? 어른한테 바락바락한 게 죄스러워요. 그래도 8개월을 사귄 정이 있다고 죄책감이 드는 건가요? 아주 혼자 지랄을 하고 계시네요. 조상신이 뒷목 잡아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말 들어요. 눈물 콧물 바람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붙어 똥밭에서 뒹굴지 말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